교점 문제네. 교점은 연립했습니다. 그죠? 식이 주어져 있네. 오케이. 식이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4x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교점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뭐랑 뭐죠? 이게 x 플러스 6하고 운동을 잘해라. 2, 3 생각했으면 안 돼요. 2, 3 6하고 1입니다. 6하고 1 마이너스 6이랑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의 점이 이제 나온 거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인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이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 넣으면 1 넣으면 0 나오죠? 여기다 1 넣어도 0 나오죠? 얘는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넣으면은 7이네요. 여기다 넣으면 7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점이 나오는 건 쉽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때 AP랑 BP가 같은데 그 P가 어디 있냐면 FX 위에 있대요. 이 FX 위에 P가 있대요. 여기에 P가 있대요. 그럼 여기쯤 있을까? 그러면 AP랑 BP가 같아? 조건이 이거거든. 이거는 여기가 좀 더 길어 보이는데? 그치?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디 있어야 될까? 조금 더 위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위쪽에 한 이 정도 있으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어떻다? 같아 보인다.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점을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뭐라고 놔야 될까? 뭐 A, B라고 놓을까요? A, B. 그러면 이제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fx 식에다가 A, B를 넣어보면 1번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5는 2다. 이런 조건 하나. 2번 거리가 같다. A 더하기 6의 제곱 B 빼기 7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과 같다. 원래 루트 씌워야 돼. 근데 이제 양변에 제곱해버렸어요. 이렇게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어머나? 만만치 않네, 그죠?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이제 A제곱, B제곱 날라가고 A, B에 대한 1차식 나오니까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은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또 여기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몇 개 나올까요? P가 이제 저기밖에 없을까요? 아니겠죠. 어느 쪽에도 있을 거야. 이쪽에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이쪽에도?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AP랑 BP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P가 두 개니까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려고 했는데 잘 관찰해 보니까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거리가 같은 점들의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 보이는 거거든. 그지? A, B에서 내가 거리가 같은 점을 두 개를 찾았는데 근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거리 같은 점을 찾았는데 걔네들이 왠지 어떤 특징이 있어 보여요.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요? 정서윤. YSH이 아닙니다. 네. 최한성.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보다 다른 말이 필요해요. 이등변 삼각형 맞고요. 그래서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A, B에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미연. 이미연아. 다시 황서윤. 어디 있어야 될 것 같다? A, B 선분으로 봤을 때 A, B 선분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GX. 아니죠. Y는 GX는 되잖아. 여기는 여기 위에 없잖아. 뭐죠? 아니죠. AB의 선분의 2등분을 하면서 수직 이등분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뭐라고?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걔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보면 이 AB 성분에 수직되면서 이등분을 시키는 요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AB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서 그 성분과 fx를 연립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조금? 그럼 요거 1번 풀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쌤이 여기 옆에다가 솔루션 두 번째 거. 자, 이건 어떻게 푼 거야? 이거는 그냥 P점 잡고 거리 같다를 이용한 거고, 이거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수직 이등분을 구해야지. 두 개의 점이 나왔으니까 중점이 얼마야?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0과 7을 더하면 2분의 7. 자, 요 점을 지나가죠.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또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여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6이고 0 빼기 7이니까 7분의 마이너스 7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과 수직이 되는 기울기는 1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y 빼기 2분의 7은 x 더하기 2분의 5. 다시 말해 y는 x 플러스 6이 수직 이등분선의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얘야. 그럼 얘와 fx를 얘와 얘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거 이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이 문제가 좀 들어온 게 여기서 1분의 안 돼.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꿀마 루트에 9 더하기 44 54. 네, 이렇게 돼요. 그 중에 왼쪽 거를 물어봐서 오른쪽 거를 물어봤어. P의 X좌표가 음수인 걸 물어봤어. 음수인 거. 아하, 그럼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4. 요게 답이다. 정답은 3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법입니다. 하나는 그냥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가는 거. P점 잡고 거리 갖다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거. 그럼 이제 하나 더 체크하실래요, 여러분들? 거리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번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분의 역시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려 봐라. 거리가 같다라는 말과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 같은 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 구 번 문제 거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9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풀어보시면 되고, 외신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한번 쭉 이어서 풀어보시고요. 외신 문제를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16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시간 한 3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대비 때는 쌤이 여러분들 좀 힘들어했던 문제는 위주로 많이 풀어드리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 지점에서 회사가 세 지점에서 밑줄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성분의 수직 이등분을 쓸 수 있을까? 점이 2개 있다면 성분의 수직 이등분을 쓸 수가 있는데 점이 3개가 있어. 얘는 성분의 수직 이등분을 쓸 수가 없어. 점이 3개 있으면 그렇죠, 외심을 갖다 써야 돼요.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지? B지점은 A지점에서 서쪽은 뭐고? 동쪽은 뭐고? 북쪽은 뭐야? 아하, 동서남북이면 좌표 평면에 옮겨 놓으면 하나는 Y축, 하나는 X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죠. 일단은 좌표 평면 사이에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단어명은 평면 좌표잖아. 나는 좌표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을 딱 찾아야 돼.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이 되겠지. 원점을 어디로 놓을 거냐. 이게 이제 선생님과 너희들의 이제 감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제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 얘를 원점으로 놓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원점으로 놓으면 편할까? B일까? 아니면 A일까? 아니면 C일까? 지금 같으면 쌤 같으면 원점을 A라고 놓고 왔습니다. A.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왔습니다. 여기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Y축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예요. 다르게 잡아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좀 식이 간단하지 않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A라는 지점은 0,0이라고 보시면 돼. 하나는 일로 놓은 거야. 얘랑 같은 거야. 점이. 그 다음에 C는 어디 있을까? C는 여기 있죠? 1,1. 그러네. 1,1. 그럼 B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 괜찮네. 마이너스 4,1. 괜찮죠? 이 정도입니다. 이때 물류 창고를 짓는다. 거리가 같다.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물류 창고를 지으려는 지점에서 A 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A가 여기 있거든요. 어디쯤 있을까? 대략 한번 세워보시면 세 점에서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이 선분의 여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여기는 있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거리랑 여기서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또 얘하고 얘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그럼 여기서 하는 거야. 요쯤 되겠네. 그러니까 점이 3개 있으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여러 번 쓰시면 돼요. 여기에 한 번 쓰시면 되고, 여기에 또 한 번 써서 만나는 점, 얘가 바로 여기에서 거리가 같고, 얘가 바로 여기에서 거리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용하는 게 오케이, 좋아요. 이해되신다 했어. 그래서 이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으면 이 세 개의 거리가 다 뭐로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것이다. 근데요, 이거 문제 봐봐. 이걸 너희들은 여기
거의 다 A, B라고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쌤은 선분의 수직 이등 분선을 이용한다라는 관점 하에 A, B라고 안 넣고 뭐라고 넣을 수도 있는 거야. 0과 마이너스 I의 중점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로 고정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심의 좌표 중에 하나를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쉬워진다. 잊지 마세요. 외심 문제는 A, B로 놓고 풀어도 되지만 복잡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알 수 있는 단서 어떻게 찾았지? 선분의 수직 이등 분선. 거리가 같다는 선분의 수직 이등 분선. 그럼 거리가 같은 점 중에 외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외심도 선분의 수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좋겠다. 잘 써먹을 친구들을 잘 써보세요. 얼마나 편해졌어. 하나가 잡혔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뭐만 써도 돼? 이 거리랑 같다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지. 이 거리랑 같다는 이제 얘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얘랑 같다를 한번 써주면 되겠지. 좋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b와 1,1 사이의 거리가 같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2,b와 0,0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3의 제곱 9, 그 다음에 b 빼기 1의 제곱일까요? 이거 2 씌워주시면 되겠고 3나요? b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랑 같다. 그러면 9 더하기 b-1의 제곱이 4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아. b제곱 날라갔어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건 9 이건 4 따라서 2b는 얼마? 2b는 6 b는 3 어떠니? 샘플이? 괜찮니? 쓸만해? 그래서 b는 3이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3이 물류창고를 짓는 지점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문제는 물류창고 지점을 물어보지 않고 A 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물어봤어요. 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9에서 루트 14 그다음은 2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 어때? 이렇게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여러분들도 외신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을 이용할 수 있다? 분분의 수직 이등분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다음 유형,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17번 하나 해보고 17번. 그 다음에 20번은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0번. 이거 할 게 조금 있네요. 19번도 이제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자, 일단 17번 먼저 해보십시오. 시작. 기억이 나냐? 끝났네. 17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실수 xy에 대해서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루트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 다시 뭐라고? 루트가 들어가 있어?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루트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제곱해야 되나? 어떻게 구하지 이거? 루트가 뭐지 도대체? 두 점 사이의 거리 값이 어떻게 되지? 루트야. 루트네 이게. 아하.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네. 아, 이번 시험에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얘네. 부정사용.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다. 그러면 무조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최소값이에요. 무조건 이거 봐요. 루트 더하기 루트는 두 점 사이. 루트 더하기 루트는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두 점 사이의 최소값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얘는 도대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냐 이거예요. 네. 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찾았던 친구들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루트입니다. 두 점. 그럼 얘는 뭐랑 뭘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16. 그러면 얘는 4를 제곱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차이가 4라는 얘기. 그럼 얘는 뭘 제곱한 거야? x. 아, 그럼 얘네들 차이가 x라는 뜻인가? 도대체 어떤 점과 어떤 점이에요? x랑 0, 0과 4? 이거 가능하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하면 x제곱 두 점. 맞잖아, 그치? 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x 더하기 1, 0, 1, 4. 이건 어떤 일이죠? 이것도 돼. 여기서 이거 빼면 x니까. 오, 뭐야? 개 많네. 너무 많네. 이것만 가지고 뭔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른쪽. 아, 얘가 뭔가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 얘들아, 시험에 이거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때 정확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지금 있으니까 니네가 찾았단 말이야. 그치? 실제 시험에 이거 안 줘. 잘 들어주셔야 돼. 이거 안 준다. 그럼 니네가 이 식만 보고도 몇 점과 몇 점, 몇 점과 몇 점의 두 점 사이 거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해야 돼. 이건 안 준다고 보셔도 돼. 자,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드러났지, 그치? 얘는 x, 0하고 3,2가 적절해 보여. 그러면 x, 0을 여기다 썼고 여기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얘로 단정을 해버리자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하면 쌤은 이렇게 했을 거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어떻게 잡을까? x, 0,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조금 느낌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양해. 지금도 이게 정답은 아니야. 왜? 이것도 있잖아. 그렇잖아. 어떡할 거야? 마이너스 하면 어떡할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야? 뭐 마이너스 x는 어떡할 건데?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쌤이 하나를 추측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를 추측한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문제의 조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수학은.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이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갑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자, 이제 문제 풀러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x제곱 더하기 16의 루트 값은 2점 x, 0. 아하! 0,4. 근데 쪼로로로로로로 a가 양수. 오케이. 4. 맞아? 4. 왜? a가 양수니까. 어머나!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조건. 네.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나온 거예요. 단조건 때문에 틀렸던 경우는 잘 생각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점 x, 아하. 쌤, 왜 얘를 같은 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야, 같은 점으로 뭔가 봐야 연결성이 있잖아. 뭔가 연결이 돼야 돼, 수학은. 그게 함수잖아.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대응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없으면 안 된다. 그치? 최대한 같은 점. 교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교점까지는 아니야. 두 점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한 좌표만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두 점 BC 사이의 거리다. 아하. 그러면 x, 0을 픽스 시켜줬으니까 얘는
3, 2, 3, 마이, 마3, 2, 마3, 마인데 단조건 B는 양수, C는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 3,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가져요. 조금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이리하여 세 점이 도록 됐고 A, B, C, D. D를 구해야 되네요. A는 지금 4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입니다. D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를 여기로 딱 이렇게 봅니다. 한 놈은 0,4예요. 여기 하나 있어요. 왕점. 하나는 3, 마이너스 2예요. 여기에 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를 움직여요. 왜? X, 여기.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네. 이건 모르네.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조건이 뭐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에서 계속 더해보래. 더해보래. 그 중에 제일 짧은 게 어디게? 그러면 뭐였지 우리? 선분이었다.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0,4고 얘가 얼마인지 몰라 X값이 얘고 이렇게 됐을 때 각각 A, B, C라고 하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를 C라고 하면 AB 더하기 AC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단 거리는 이 전체 길이와 같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를 보시고 쓰면 된다. 결국 이 점과 이 점의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9 더하기 36의 루트카 3루트. 따라 D값은 3루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에서 2 빼면 5 더하기 3루트.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제가 설명 좀 일부러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짚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단 거리, 최소값 구하라. 그럼 무조건 두 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안에서도 어떻게 좌표를 세팅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은 두 점 사이 거리가 답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요. 19번 기억하니? 네죠? 기억하는 사람은 한번 적어보시고 풀어보시고요. 한서 이거 뭐였지? 기억나니 너? 불가능하면 필 잘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나야 다 썼니? 얘들 이거 4점을 찍어보는 게 좋겠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번 찍어봐. 점 4개를 찍어보고 뭐 이 정도 그림인 것 같은데? O, A, B, C. P가 어디냐 이게. 일단은 외부에 있으면 거리가 멀어지겠지. 사각형의 외부에 있으면 멀어지겠지. 내부에 있겠지. 내부에 그럼 어디쯤 있을까? 내부에 어디쯤 있을까? 기억났어? 네. 났어. 어딨어? 대각선이 얘들 박수 한번 치자. 겪어보이네. 박수 한번 쳐. 두 대각선의 교점에 있습니다. 알고 있었니? 몰랐던 친구도 빨간 펜으로 적고. 두 대각선의 교점.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의 교점의
P가 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왜 여기인데? 왜 6? 왜 두 대각선의 교점일 때가 왜 최소값이야? 이렇게 보면 되지. 저기 보는 사람 들어라. 왜 P5랑 PA랑 PB랑 PC를 더한 게 P가 왜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돼야 하냐면, 봐봐. 거꾸로 지금 귀납법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야. 귀납적.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떨까? 여기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변함없지. 뭐랑 같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변화 없다고. PA 더하기 PC나 PC 더하기 PA나 똑같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요렇게 더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PO 더하기 PB는 이때가 짧아? PO 더하기 PB는 이때가 짧아. 이때가 더 짧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P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쪽에는 변화 없지만 이쪽의 최단 거리가 바뀐단 말이지. 최단 거리가 아니란 말이지. 어디에 대해서? 이 대각선에 대해서 최단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P를 1로 이동시키면 된다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도 안 될 거야. 왼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거야. 1로 가도 안 될 테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P, O, P, A, P, B, P, C의 합은 두 대각선 합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 합보다 더 작아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P점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P점을 안 구해도 돼 얘들아. P점 구하는 게 아니야? 이미 A점, C점을 줬잖아. 그럼 A, C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OB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걔네들 더한 게 최소값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아직까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로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각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두 대각선 교점일 때 그때 P가 있을 때가 최단 거리고 그 최단 거리는 두 대각선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대각선을 더했을 때 그 값이 바로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끄덕끄덕. 눈이 안 보여. 못 알아듣게 그래. 자, 한 문제 더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요거 별표 치시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번. 이거를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다 쓰셨으면 좀 지우고 이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좌표평 두 개의 점이 있다. 3,6, 5,10. 좀 이렇게 잡을까요? 3,6, 5,10. 대충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넓게 잡을까? 대충 잡을게요.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때 X축, 이게 중요해요. P가 X축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AP가 요거고 BP가 요거야. 요 두 개의 길이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차이야, 차이. PB가 더 길고 PA가 좀 더 짧대. 상관없대. 왜? 절대값이 나왔거든. 누가 더 클지 몰라요. P가 여기 있어도 돼. 저쪽에 있어도 돼. 막 이동할 거야. 그때 여기에서 여기를 빼든 여기에서 여기를 빼든 그 길이의 차를 물어보고 있어. 그 차이가 언제 최대가 되니? 굉장히 어려워. 맞추면 천재. 그래서 그때 어떻게 풀면 되지? 라고 알려는 줬어.
황소영이 기억해야 되는데 안 나겠지? 자, 힌트? 힌트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지? 두 점을 주면 힌트는 두 점을 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힌트야. 뭐라고? 두 점을 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힌트야. 방금 전에 이 문제를 풀 때도 어땠어? 이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이거 거리가 답이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두 번 때리면 답이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어떨 거야? 얘도 힌트는 뭐냐면 두 점이 주어져 있잖아, 이게. 그럼 여기 거리를 구하는 게 힌트야. 얼마지? 4에 16. 루트 2루트 5예요. 2루트. 그 제곱하면 얼마지? 20. 답은 4번. 응? 선생님, 무슨 개소리예요.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고 한만 이렇게 떨렁 구하시니까. 이게 답이야, 진짜. 쌤, 그러면은 이번 시험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냥 두 점 주어줬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나요? 진짜 만약에 얘들아 시간이 너무 없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구해서 답을 내십시오. 그럼 어쩌다가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물어보는 그 목적 자체가 뭐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억도 안 나고 막 막혔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보기에 답이 있으면 걔를 그냥 답으로 체크하십시오. 저도 좀 맞습니다. 그럼 쌤 왜 얘가 답이에요? 자,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어려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돼.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무조건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돼. 그러면 B라는 녀석은 이런 얘기야. 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항시키면 이건 안 써도 돼. 이 정도로 보면 돼. B라는 어떤 한 변의 길이는 두 길이의 차이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내가 C로 한다면 A하고 B를 더해주면 C보다는 커야 되지. 맞아? 그러면 A라는 길이는 B 빼기 C일 거 아니야? C 빼기 B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똑같은 거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세 변을 삼각형으로 본다면 A하고 B를 더하면 무조건 C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A든 B든 하나를 이항을 했을 때는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 차이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A라는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물어보는 게 뭔데? 차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것은 얘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는 거야. 쌤 여기 등호 없잖아요. 그러니까 2루트 5는 될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야. 만약에 이거를 이 P가 조건 중에 삼각형을 결정해야 된다, 삼각형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면 최대값을 못 구해. 근데 잘 읽어봐라. P가 X축 위에만 있다라고 했었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잖아. 그러니까 P가 돌아다니면서 삼각형은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결론이 뭐야?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는 얘보다 뭐 해질 수 없다? 커질 수가 없다고. 여기 있어도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는 얘보다 커질 수가 없다고. 여기 있을 때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건 얘보다 커질 수는 없다고. 왜? 이걸로 인하여. 그래서 P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다 보면 여기 올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 봐라. 그때 얘가 C고 얘가 B야.
그럼 C에서 B 뺀 건 딱 뭐가 나오지? A 나오지. 이때 삼각형이 아니지. 선분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게 적용이 된다. 등호가 들어간다. 거기까지 할 수 있다. 삼각형이 되어야 되다 그럼 등 빠져요. 근데 삼각형이 되나 말아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는 이 길이가 최대가 되지. P가 막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면 이 길이보다 무조건 작다고. 그 차이가. 근데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딱 오면 그 길이의 차이가 얘랑 똑같지.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뭐 다양하게 기억하고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정확한 원리대로 외우는 친구도 이거 별로 없어요. 몇 명 없고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외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통과. 쌤 저는 일직선상에 있겠다